가격대가 3,99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 구매 수량이 2개니까는 적게 선택해도 된다라는 점에선 좋을 것 같고요. 핸디 선풍기랑 목걸이 선풍기 아마 이렇게 2가지 종류 팔고 있나 봐요. 자, 밑으로 내려보니까는 여기서는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할 수 있대요. 단가 인상에 대한 공지랑 내용이 보이네요. 요거는 내용 적을 때 상세 페이지에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밴드 선풍기랑 핸디 선풍기를 판다는데 뭐 좀 단순하게 되어 있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거치도해서 놓을 수 있더라 라는 내용들과 뭐 여기다 아로마를 넣어가지고 향이 풍겨지게 해줄 수도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따오고 해야 되겠죠. 이 가격이 3,990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디 선풍기라고 한다면 대충 하나 구매할 때 7,980원.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얘가 주문 시 3,000원 결제기 때문에 1,98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2개 가격이니까 일단은 계산기를 잠깐만 꺼내 보자면 1,980원을 나누기 2를 했을 때 대략 하나당 원가라고 하면 5,490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핸디 선풍기가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는지 이제 인터넷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손 선풍기, 핸디 선풍기 등의 어떤 걸 쳐보는 거예요. 쇼핑으로 가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가격대들 보일 텐데요. 대충 이렇게 생긴 게 가격대가 진짜 다양하긴 한데요. 16,000원, 뭐 어떤 거는 이제 9,8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핸디 선풍기 아니면 손 선풍기 이렇게 쳐보면은 또 손 선풍기 제품들이 보이겠죠? 얘도 지금 가격대가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싼 거는 한 5,900원에 파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가격대가 일단은 만원대를 넘겨서 파는 것들도 꽤 보입니다. 아까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가격은 어느 정도를 매기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아까 그 상품이 바로 똑같이 보이진 않네요. 뭐 그러면 뭐 더 좋고.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한다 했을 때 원가가 5,400 얼마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상품들을 한 만 얼마씩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쇼핑몰 마진 계산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은 그 중에 하나를 좀 들어가서 한번 써볼게요. 셀러 계산기라고 누가 그냥 만든 앱이네요. 한번 요거 받아볼까요? 재밌을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마진을 보실 때는 다양한 방법이라서 뭐 간단하게는 판다랭크에서도 비교는 가능하니까 여기서 한번 대략적으로 볼까요? 가격 분석을 해서 손선풍기 희망 판매 가격 뭐 15,000원으로 적는다라고 했을 때 원가가 아까 보니까는 5,490원 해서 분석을 해보면 판다랭크에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기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최저가 순으로는 40% 정도 되고 하나당 예상 수익은 6,660원이 나겠다라고 보이네요. 경쟁자가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 평균 광고비가 높은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략적으로 그러면 구매를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내가 지금 바로 구매를 하는 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할 거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미지들을 좀 따가지고 와야 되겠죠. 아까 도매국에서 여기 있나요? 자, 이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하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시면 되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우리 폴더 있었죠. 폴더를 선택하시고 수정이란 폴더가 있었는데 여기다 새 폴더 하나 만들게요. 도매국이라고 적든 상품이라고 적든 하고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손선풍기. 이름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 바꾸셔도 돼요.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름을 따로 바꿀게요. 저장할 때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일도 들어가서 그냥 01.jpg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미지로 열릴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서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내가 가져오겠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저장, 얘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저장. 이게 지금 하나네요. 그쵸? 그러면 일일이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따가 포토샵에서 나눠오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됐는데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이 제품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뭐 판다랭크나 이런 데서 마진을 찾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시중에 마진 계산기들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이거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상품명이 예를 들어서 뭐 손선풍기다 라고 한다면 그 옆에다가 얘를 가져온 링크를 이 이미지를 가져오셨던 링크 있죠. 아까 요거 얘를 복사해 가지고 계산기 옆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 제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여길 딱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 올려져 있는 상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 이제 판매가라는 거는 제가 아까 15,000원 한다고 했죠. 15,000원 적고 상품의 원가는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하나당 이제 5,490원이었거든요. 자, 일일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한 거는 예상 판매량이기 때문에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월이익을 구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그냥 예상이에요. 요거는 지금 일일 판매량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고 수수료는요 지금 여기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는 6% 안에 다 해결된다 했죠? 사실 6%보다 덜 들어요. 그죠?
자, 배송비라는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내는 배송비고요. 계약 배송비는 택배사와 계약한 단가가 되는데, 보통 내가 만약에 처음 이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배송비는 아마 편의점 택배를 많이 활용하실 거거든요. 우체국이나. 그래서 3,000원 정도로 적어 놓도록 할게요. 박스비는 포장 박스의 단가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요. 박스는 우리가 구입을 해보면 박스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박스비를 2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에다가 박스라고 쳐봤을 때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포장 박스들을 사서 포장을 해서 보내겠죠.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를 텐데, 이 포장 박스를 예를 들어 들어가 본다면 이 포장 박스 하나당 단가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뭐 얘가 440장에 32,200원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당은 얼마다? 이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 박스의 경우는 32,200원에다가 얘가 지금 박스 제가 골라놓은 게 440장이니까 나누기 440 해보면은 하나당 73원, 74원 정도 든다라고 보이잖아요. 어찌됐건 뭐 이 박스를 딱 살 건 아니지만 박스비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래봤자 한 100원에서 200원가량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비닐 포장을 해서 보내기도 하죠. 부자재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비닐 포장이라고 한다면 포장 비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렇게 택배 봉투들이 나와요. 아, 택배 봉투라고 쳐도 됐었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택배 봉투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택배 봉투는 좋은 점은 아까 전에 보셨던 박스보다는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상품에 따라서 박스로 보내야 되는 상품도 있을 거고, 이렇게 포장 봉투, 택배 봉투로 보내면 되는 상품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할 거냐면은 뽁뽁이. 그래서 포장할 때 이런 뽁뽁이들, 완충제들 팔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하나 이제 판매할 때 어느 정도 말아서 보내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포장 뽁뽁이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이만해요. 실제 가져와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테이프도 아마 사야 될 테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바로 포장비, 박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가 박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기타 이제 비용들,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박스 포장을 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봉투 포장의 경우는 시간이 금방 걸리죠. 왜냐면 그 택배 봉투에 찍찍이란다. 접착이 다 돼 있으니까는 그냥 테이프만 딱 뜯어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사실은 비닐 포장이 제일 쉬워요. 근데 박스 포장의 경우는 박스가 접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서 박스를 일단 내가 접어야 되고, 그 다음 테이프 붙여야 되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시간당 1시간에 포장 박스 몇 개를 하느냐, 이건 이제 적었는데, 이걸 여기다 포함을 해 놓은 이유는 인건비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기타 비용. 그 다음 이거는 CPC 단가라는 건 뭐냐면요, 커스트 퍼 클릭이라 해서 클릭할 때마다 단가가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찾아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쇼핑에 가면은, 또는 뭐 쇼핑에 가기 전에 이 파워링크도 CPC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휴대용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을 때 그 키워드마다의 단가가 다른데요. 일단 제일 저렴한 게 70원짜리 광고가 제일 저렴하지만 아마 화면에 안 뜨겠죠? 그리고 키워드에 따라 입찰가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건 광고 때 좀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직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이거를 클릭할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게 CPC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손선풍기라는 건 예를 들어 CPC 클릭당 단가를 300원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만약 내가 광고하지 않을 거다 하면 0을 적으시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는.
자, 그럼 여기 전환율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키워드 광고를 진행했을 때의 상품 전환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 전환율이 없으니까는 얘도 0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아스 같은 경우 이제 광고에 관련된 거라서 이 부분은 다 그냥 0으로 놨어요. 현재는 광고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자, 마진 계산의 수수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6% 수수료에다가 지금 판매가를 곱한 값이 여기 수수료로 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15,000원에 팔 때 9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는 10%예요. 그 10%가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일단 CO세 판매가에다가 플러스 GO세 배송비를 더해서 이 값에 0.1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DO셀이 여기 상품 원가, 그 다음에 계약 배송비, 그 다음에 박스비, 그 다음에가 P니까 수수료, 그리고 NO가 전환당 비용, 요걸 해서 또 마찬가지로 0.1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부가세를 구할 때 10%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 10%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가세는요 보통 우리 매입한 것 그러니까 매출을 한 것에서 매입한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매출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사들였던 원가서부터의 매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여기서 부가세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이 한 건당 얼마가 남는지를 여기서 또 계산을 해놨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남을 거다라고 하네요. 전환당 비용에서 플러스 빼기 이제 DO셀. 전환당 비용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CO셀이죠. 그러면 판매가에서 빼기 상품 원가를 빼면은 그게 이제 상품의 이제 마진으로 내가 남긴 부분일 텐데요. 거기다 배송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HO 계약 배송비만큼을 빼고 그 다음에 IO셀 박스비를 빼고 그 다음에 빼기 10,000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머지 이제 가격대 해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구해놨네요. 순이익은 그러면은 여기서 RO셀 플러스 EO셀 그러니까 일일 판매량을 곱하기 순이익으로 하면은 일별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일별 순이익 같은 경우는 내가 20개를 팔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이 이익으로 남는다라는 거고요. 월별 순이익은 그걸 30일로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만큼이 또 이익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저장해 놓게 된다면 내가 상품 살 때는 여길 딱 누르면 그에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거나 찾거나 뭐랄까 똑같은 얘기인가요? 찾느라고 어쨌든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마진 계산기를 하나 좀 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내가 짜려고 한다면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시중에 올려져 있는 여러 가지 마진 탐색기, 마진 계산기들, 엑셀 파일들을 받아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이해하기도 편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쓰기 편할 것 같은 마진 계산기를 채택을 하셔서 그걸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만약에 USB를 갖고 있다 그럼 USB에다 저장을 한다든지 뭐 알아보기 쉬운 곳에다 다시 저장해서 놓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판매가가 15,000원이고 만약 배송비가 무료 배송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배송비는 0으로 놓고 계약 배송비를 두니까 내가 3,000원을 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죠. 이건 이제 배송비를 어떻게 할지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만든 건데 임대료랑 월급을 해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해서 월 이익의 운영비를 계산해서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 이렇게 구해놓은 마진 계산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산기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측정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상품을 우리가 이미지도 다 가져왔고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미지가 지금 상품의 손선풍기를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포토샵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연결 프로그램을 포토샵으로 여시면 포토샵이 바로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 가이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지금 눈금자가 있고요. 적당하게 화면은 두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서 당겨주시면 위치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눈금자에서 이렇게 끌어서 내가 자를 위치에다 맞춰주시면 돼요. 문자가 없어졌는데요? 컨트롤 R 눌러주세요. 자, 만약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 자르기 도구에 분할 영역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슬라이스를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라면은 제가 나눠 놓은 대로 이렇게 다 표식이 나눠졌죠? 여기도 나눌 걸 그랬나요? 자, 어쨌든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를 눌러주시면 웹용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이 너무 크니까 요 손바닥으로 따닥, 그 다음 분할 선택 영역 도구로 범위를 끌어서 잡아주시면 범위가 다 잡혔죠. 얘를 JPG로 품질을 좀 좋은 품질로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저장 있어요. 그러고 저장은 상품에다가 저장할 건데 손선풍기에 파일 이름은 여기 형식을 이미지 전용으로 맞춰서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겠죠. 웹용으로 권고의 비라티 문자에 대한 내용은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 이미지스 폴더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대표 사진이 여기 있는 얘는 팔지도 않을 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기 상품 100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표 사진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사이즈는 1000에 1000입니다. 1000에 1000으로 제작.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해서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제 이름 폴더에 있는 상품의 손선풍기에 있는 이미지를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이미지를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핸디형 선풍기만 잘라서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가져오니까 얘가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러면 일단 가져와 놓고 볼게요. 열기에서 가져와도 되겠다. 지금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핸디 선풍기만 선택 영역을 잡아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동 툴로 끌고 이동 툴로 끌고 와서 배치하고 컨트롤 T 크기 조절. 자,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손선풍기에 뭐 1번으로 JPG로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 얘는 지우거나 가리고, 그 다음에 열기. 아까 여기서는 요거 4개를 가져오고 싶은데 요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열기.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 요런 거를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사이즈가 딱 맞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사이즈가 딱 맞진 않아서 여기를 범위를 잡고 컨트롤 T로 좀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셔도 되죠. 아니면 그냥 꼭 다 안 채워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돼요. 얘는 2번.
이거를 또 파일에서 다른 저장 해서 또 저장을 해 놓겠죠. 제가 3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진들을 대표 사진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좀 재구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재구성된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들이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보는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상품을 이제 올릴 거니까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여기 카테고리를 고를 건데요. 일단 선풍기라고 적어보니까 타워형, 탁산용, 휴대용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지금은 휴대용 선풍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품명인데 아까 판다랭크에 보면요. 근데 이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팔아도 돼요. 근데 팔려면 물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팔아요? 주문을 해서 아니면은 파는 주문이 거죠. 들어오면 그때 발주를 해요? 가장 좋은 건 주문을 해놓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왜냐면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바로 주문을 그 당시 해서 보내게 되면 늦게 이제 배송이 된다고는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만약에 네, 그 주문이 들어오면 네. 여기 도매국에서 바로 그 고객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 구매 수량을 맞춰서 올리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두 개니까. 하나인 그러니까는 거 하면 하나인 그거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 두 개인 거는 실제 판매할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두 개 가격으로 아예 계산을 해서 올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매국에서 바로 배송해서 보내게 하면 되죠. 자, 손선풍기, 뭐 핸디 선풍기 쭉 적어보면은 분석이 돼서 이렇게 키워드랑 가격대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언제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도 보이죠. 연관 키워드도 보이는데 스탠드형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일단 휴대용이고 휴대용 선풍기, 그 다음에 뭐 되게 일단 여러가지 연관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미니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뭐 손 선풍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죠. 휴대용 손 선풍기. 아로마도 넣을 수 있으니까 아로마 휴대용 이렇게 적었는데, 자 어쨌든 상품명 적고 판매가를 정해요. 아까 15,000원에 올린다면 15,000원을 적으시면 될 거고, 만약에 18,000원을 적어서 할인가를 설정하는 것도 괜찮죠. 네, 3,000원을 할인해서 어찌됐건 간에 15,000원에 팔겠다 이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고 수량인데 지금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개니까 옵션을 정해서 얘들아 컬러를 아마 네이비, 화이트, 핑크인데 핑크는 종료됐다니까 적기는 네이비, 화이트, 핑크 이렇게 적고요. 옵션 목록으로 적용해서 네이비는 재고가 몇 개, 화이트는 몇 개, 핑크는 몇 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표 이미지를 클릭해서 내 사진에서 대표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더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 없고 상세 설명. 사진에서 내 사진. 이미지의 첫 번째, 요건 빼고 넣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넣을게요. 여기까지 열기. 이 순서를 맞출 때 따닥 해서 들어가면 스마트 에디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순서를 맞추시면 편해요. 일일이 거기서 맞춰도 되지만 대략 맞게 돼 있나요? 요거 선택일은 제가 제거할 거라서 요거는 자르기에서 이만큼을 잘라낼게요. 자, 아까 도매국에서 문구가 있었는데 이 제품의 설명을 보니까 선풍기는 사용 중에 완충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올리는 데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적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용 다 적었다면은 여기서 등록 눌러서 일단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이제 바꿀 게 있으시면은 설정하겠죠. 브랜드가 지금 요거 올린 거가 이름이 뭐냐면은 그냥 USB 선풍기라고도 적어줄 걸 그랬나요? 브랜드로 따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USB 아로마 핸디 선풍기였네요. 그죠? 그러면은 USB 선풍기를 찾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럼 여기다가 USB 이렇게 넣어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델명 다 했고 상품 속성 바람색이 몇 단까지 되는지 아마 상세 설명 보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식, 건전지가 해당이 되면 건전지 고르고 USB 충전식 그 다음에 지금 날개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사엽 날개예요. 음, 1200이네요. 배터리가 1200 색상 네이비, 화이트, 핑크 이렇게 해서 대충 적었고요. 캐시 인증이 있는데 지금 도매국의 상세 페이지 보니까 여기 맨 끝에 캐시 인증이 있어요. 3단 맞네, 그죠? 여기가 지금 인증 마크인데 요거를 받다가 적을 거니까 지금 얘가 건전지 인증이네요. KC 안전인증이니까 일단 안전인증 마크 인증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그 다음 인증번호가 RE SMN ST 09 하고 사용 인증 확인하면은 인증 정보가 안 찾아졌어요.
지금 인증 정보가 여기서 확인이 되진 않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다가 그럼 일단 적어 놓고요. 원래는 판매자한테 더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대로 적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화해서 판매자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KC 인증 받았고, 원산지가 얘가 국산인지 보니까 제조국이 중국이니까 이거를 수입산. 그래서 아시아, 여기가 이제 중국이 되겠죠? 제공고시는 상품정보 제공고시는 누르셔서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해당되는 게 더 있으면 고르시면 돼요. 뭐 구매 혜택 조건 같은 경우는 리뷰 시에 예를 들어 10원, 뭐 50원,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하시면 되겠고, 검색 설정에 손선풍기는 브랜드나 카테고리로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휴대용 선풍기 말고 손선풍기가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없네요. 휴대용 선풍기가 맞네. 그럼 얘는 됐고, 자, 이런 식의 태그들을 입력하시고, 작성해 주시고, 검색 품질 체크해 보시면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저장. 인증정보 적었던 게 저 고르면서 날라갔네요. 다시. 그 나눌 때요, 포토샵에서요. 네. 선 다 나누고 네. 다음 작업 키가 뭐죠? 작동키가. 포토샵. 파일에서 바로 내보내기에 그러면 가서, 내것이. 그러니까 선 나누고,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누고, 네. 이거 나누고, 그죠? 네네네네. 이거를 여기서 슬라이스를 분할 영역 도구 해서 안내선의 분할 영역 만들기 했었죠? 이 다음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 이 순서예요.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필증으로 들어가 있고,
전파 인증.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아까 접학 인증이었죠? 아마 이래서 안 떴었던 건가 봐요. 적합 등록 필증이구나. 적합 등록 필증. 제 상품에는 네. 그 마크는 있는데 네.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와요. 인증 마크는 있는데, 자, 옵션을 잠시만 열어볼게요. 옵션에 혹시 아이디 있으신 분들 회원가입 아이디 로그인 하셔서 잠깐 열어주세요. 옵션에서는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 전용 아이디가 있고요. 판매를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옵션에 맨 끝에 오른쪽 상단에 판매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일반 개인 회원과 그리고 ESN 플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셀 베이직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장부터에다가 물건을 등록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ESN 플러스가 실제로는 전문 판매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ESN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옥션 아이디에서 가입해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옥션과 지마켓 아이디를 ESN 플러스 마스터에서 통합으로 로그인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